결혼을 앞둔 우성은 청첩장을 들고 절친 미나를 찾아갔다. 유치원 때부터 줄곧 한 동네에 살며 학교뿐 아니라 학원까지 함께 다녔던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3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미나는 한 대학의 화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미나, 넌 연애도 안 하냐? 일요일에도 실험실에만 박혀있고. 미나의 실험실에 들어선 우성은 괜스레 딴지를 걸었다. 그런 우성을 본 척도 아는 채 미나의 눈은 실린더에 꽂혀 있었다. 세상에 너 같은 철부지 남자들 뿐인데 무슨 연애냐? 거기 얌전히 앉아서 기다려. 거의 끝나가니까. 우성은 청첩장을 책상에 내려놓고는 미나의 실험실을 둘러보았다. 무슨 실험이길래 그래? 가만히 있어. 이거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계산대로라면 슬슬 반응이 시작될 때가 됐는데. 쿠구궁. 미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실린더의 기포가 굉음을 내며 솟구쳤다. 천장까지 뒤덮은 물질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여기저기 유리 파편이 흩어졌다. 그리고 폭발과 함께 우성과 미나는 실험실 바닥에 쓰러졌다. 매캐한 연기가 실험실을 가득 메웠고 잠시 후 119 구조대의 요란한 사이렌이 들려왔다. 병원에서 나란히 눈을 뜬 우성과 미나는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네 얼굴은 어떻고?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었다. 깜쪽같이 둘의 몸이 바뀐 것이다. 영혼이 바뀐 건지 몸이 바뀐 건지 알 수 없지만 우성은 미나가, 미나는 우성이 되어버렸다. 사고로 인한 일시적 창란이길 바랬던 두 사람은 일주일 후 서로 몸이 바뀐 채 퇴원을 했다. 이제 어쩌지?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난들 알겠니? 그나저나 내가 남자 몸이 되다니. 징그러워. 남자 몸이 징그럽다고? 치, 내 근육질 몸매 보고 반하지나 말라고. 우성과 미나는 동시에 머리를 감싸 안았다. 난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뭔가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어쨌든 넌 당분간 절대 목욕 같은 거 하지 마. 벗은 채로 거울도 보지 말고. 미나는 우성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누가 할 소리. 너나 남의 몸 함부로 감상하지 말라고. 웃기시네. 난 남자란 족속들한테 전혀 관심 없네요. 그들은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바뀐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서로의 직장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우성은 미나의 직장인 대학으로, 미나는 우성의 직장인 드라마 작가 사무실로 말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우성은 화학에는 문외한이라 실험실에서도 강의실에서도 실수를 하기 일쑤였다. 고고하기 그지없던 차미나 교수가 실수를 연발하니 학생들 사이에선 폭소가 터져나왔다. 미나도 마찬가지였다. 드라마 작가 회의에서 매번 과학적 논리를 주장하며 이야기에 맥을 끊으니 다들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봤다. 깐깐하고 정확한 성격의 미나로서는 개연성도 없이 흘러가는 막장 이야기를 도저히 참고 있을 수 없던 것이다. 휴, 이러다간 쫓겨나겠네. 우성이 자식, 이런 일을 어떻게 해온 거야. 회의 도중 뛰쳐나온 미나는 답답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판기 커피를 뽑았다. 선배님,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요? 어느새 옆에 다가온 작가 후배가 넌지시 말을 건넸다. 사무실에서는 우성을 빼고는 유일한 남자 작가인 세호였다. 커다란 덩치에 우락부락하게 생긴 세호는 외모와 달리 조곤조곤하고 나긋한 말투의 소유자였다. 선배님이 그렇게 논리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매번 똑같이 막장 스토리 찍어내는 거 불만이었는데 선배님 덕에 속이 다 후련하네요. 아부성 발언일지도 모르지만 미나에겐 큰 위로가 되었다. 그나마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으로 느껴졌다. 이후로도 곧잘 대화가 통했던 세호는 미나에게 유일한 숨통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좌충우돌 직장 생활을 하며 미나와 우성은 틈틈이 만나 서로의 상황을 공유했다. 미안해, 미나야. 다음 학기 임용해서 너 떨어질지도 몰라. 그게 뭐 네 탓이겠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나도 작가 사무실에서 못 잘릴지 몰라. 여자 작가들이 다 날 싫어해. 두 사람은 신세한탄을 하며 맥주를 들이켰다. 근데 네 후배 중에 세호라는 애 있잖아. 미나는 불쑥 세호의 이야기를 꺼내었다. 아, 세호? 덩치는 코끼리 같아도 꽤 귀여운 녀석이지? 너랑 말이 좀 통할걸? 근데 말이야. 미나는 웬일인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 세호라는 후배 혹시 남자 좋아하니? 뭐라고? 우성은 마시던 맥주를 뿜어내며 배를 잡고 웃어댔다. 왜? 세호 녀석한테 사랑 고백이라도 받은 거야? 낄낄거리며 장난스레 받아치는 우성. 하지만 미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겁게 가라앉은 미나의 대답에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무슨 말이야? 에이, 장난치지 마. 고백을 받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느낌이 그래. 날 바라보는 눈빛이. 그제야 우성도 진지한 표정으로 맥주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멍한 표정으로 내뱉었다. 세호 자식이 날 좋아한다고? 몸이 바뀐 복잡한 상황에 엇갈리는 연애 관계까지. 우성과 미나는 하루하루가 고역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세호가 술자리를 제안했다. 정확히 말하면 작가 선배인 우성과 세호의 술자리였다. 선배,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뭐. 처음이에요. 이런 기분.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고백을 할 것만 같은 분위기에 미나는 안절부절 못했다. 남자끼리의 사랑이라니. 고지식한 미나로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평소의 미나라면 간단히 거절을 하면 될 터였다. 하지만 문제는 미나도 세호에게 끌리고 있다는 것이다. 제잘난 맛으로 살던 미나였지만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대화가 통했던 사람이 세호였다. 그래서 차마 본래 그녀 스타일대로 냉정하게 끊을 수도 없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도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의 미나는 난감한 입장에 서 있었다. 커다란 덩치를 잔뜩 웅크린 채 뜸을 들이던 세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쉰 뒤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랑해요. 형. 미나는 도망치듯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내 인생에서 처음 받은 사랑 고백인데 나보고 형이라니. 미나는 다급히 우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우성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미나는 1시간이나 공원을 거닐며 생각을 곱씹었다. 어쩌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우성이 이 녀석은 왜 전화도 안 받아? 심장이 쿵쾅대고 현기증이 밀려왔다. 난생 처음 받은 사랑 고백이 하필 남자의 몸으로 바뀌었을 때라니. 더군다나 같은 남자에게. 미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던 미나의 머리에 불쑥
힘겹게 고백을 하던 세호의 모습이 떠올랐다. 코끼리 같은 몸을 떨며 흐느껴 울고 있을 세호. 순간 미나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파왔다. 내가 왜 이러지?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거야? 그때 핸드폰 메시지가 들어왔다. 세호였다. 죄송해요, 형. 형 결혼할 분도 계신데 제가 괜한 얘기를 해서 오늘 얘기는 잊고 부디 행복하세요.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미나는 세호와 함께 있던 맥주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성적 판단과는 상관없이 뭔가가 그녀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세호야! 헐레벌떡 달려간 맥주집 입구에서 미나는 세호를 마주했다. 발갛게 부은 세호의 눈을 보자 그가 얼마나 울고 있었는지 짐작되었다. 며칠 후 저녁 4명의 사람이 미나의 실험실에 모여 앉았다. 몸이 바뀐 우성과 미나, 거기에 우성의 약혼녀인 지영과 고백남 세호도 함께였다. 우성의 몸이 된 미나는 세호와 다정히 손을 잡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이미 4사람 모두 우성과 미나의 몸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한 상황이었다. 이제 다시 실험을 시작할 거야. 그때 내가 어떤 화학물질을 잘못 넣었는지 알아냈거든. 모두 긴장된 표정으로 실험을 지켜봤다. 자, 세호 씨와 지연 씨는 저기 구석에 가 있어. 위험할 수도 있거든. 미나의 지시대로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조심스레 화학물질을 배합했다. 한 방울, 또 한 방울. 신중을 기해 실린더를 채웠다. 잠시 후 연기가 피어오르며 화학 반응이 시작됐다. 우성과 미나는 굳게 입을 다물고 비장한 눈빛으로 마주보았다. 하지만 실린더 안 물질은 잠시 반응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사그라지고 말았다.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당황한 미나가 실린더를 들어 올리던 순간 펑! 하고 폭발음이 터져나왔다. 동시에 2사람은 바닥에 쓰러졌고 실험실 안은 온통 연기에 휩싸였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우성과 미나는 환호의 비명을 쏟아냈다. 나 돌아왔어! 돌아왔다고! 각자의 되돌아온 몸을 확인한 2사람은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했다. 그러다 문득 세호와 지연이 떠올랐다. 세호씨! 지연아! 실험실 구석에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우성과 미나가 달려갔다. 까맣게 그을린 지연을 부둥켜 안으며 우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야. 의식을 차려서. 지연아, 괜찮아? 우성은 다정스레 약혼녀인 지연을 바라보았다. 옆에 누워있던 세호도 커다란 몸을 버둥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헌데 정신이 든 세호가 버럭 우성에게 소리쳤다. 오빠, 나 여기 있다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로 자신을 부르는 그를 보며 우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성의 품에 안긴 지연이 머쓱한 표정으로 우성을 바라보았다. 형, 저 세호인데요. 뭐야? 이번엔 세호하고 지연이가 바뀐 거야? 안 돼! 실험실에 들어설 때와 똑같이 우성은 세호의 우악스러운 손을 잡고 실험실을 나왔다. 어깨를 늘어뜨린 4사람은 언제가 될지 모를 그날을 기약하며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